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 여행의 박일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즉 농취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일반인들이 아직까지도 농취증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쯤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틈새 시장을 공략한다고나 할까, 여기에 대해서 농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적당한 토지를 사가지고 원룸이나 또는 다가구 주택을 지어서 임대 사업을 할 경우에 다달이 월세를 받다 사용하면은 은퇴 후에도 걱정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원룸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찾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 주로 원룸 수요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찾는 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때 토지 이용 계획서상의 규제는 같은데 이미 대지로 작업이 되어 있는 바로 건물만 올리면 될 것 같은 땅은 평당 기본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울산의 경우에는 150만 원 정도 합니다. 현재는 농지인 상태의 땅은 평당 50만 원이라면은 어느 땅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것입니까? 초보자들은 조금 비싸더라도 건물을 바로 지을 수 있는 땅을 선호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투자 고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대지 가격이라는 것은 농지 가격에다가 플러스 개발 비용에다가 플러스 인허가 리스크 프리미엄이 합산된 가격이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곳의 농지를 사서 개발하면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언양 쪽에 가다 보면은 KTX 주변, 즉 언양 구시가지에서 삼성 SDI 쪽 가는 농지, 옛날 농지죠. 그 주변에 보면은 빌라라든가 또는 다세대 원룸 등이 많이 지어져 있다는 것을 그냥 눈으로 보고 스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번쯤 깊이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농지를 농사 짓는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받은 후에는 반드시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농지 전용 부담금이라는 것은 얼마를 내느냐? 쉽게 말해서 간단합니다. 농지 전용 부담금은 농지 면적 곱하기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30% 하면은 되겠습니다. 물론 농지 전용 부담금의 상한액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곱미터당 5만 원입니다. 5만 원 이상이 되더라도, 즉 쉽게 말해서 개별 공시지가가 10만 원이라도 상한선이 5만 원까지만 내면 됩니다. 그러면은 평당 약 16만 5천 원까지 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농지 면적이 500제곱미터이고 개별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0만 원인 경우에 농지 전용 부담금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500제곱미터 곱하기 10만 원 곱하기 30% 하면은 1,500만 원이 되겠죠. 따라서 토지에 투자할 때 대지는 좋고 농지는 나쁘다는 인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돈 되는 토지는 농지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농지 가격 한 번에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농지 가격 한 번에 알아보는 방법. 쉽게 말해서 어떤 농지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농지 가격이 얼마다, 100만 원이다 이랬을 경우에 과연 그게 100만 원 맞을까? 흔히 중개사무소에서 말을 하죠. 바로 옆에 있는 땅, 옆에 있는 땅은 얼마 전에 100만 원, 120만 원에 거래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땅은 100만 원이니까 가격이 사다. 이런 식으로 흔히들 말할 때,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한 번쯤 농지 가격 간단하게 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앞에서 대지 가격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대지 가격은 농지 가격 플러스 전용 비용 플러스 인허가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 말은 농지 가격은 인근에 있는 대지 가격입니다. 지목이 대지 가격 마이너스 전용 비용 플러스 인허가 리스크 프리미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메모를 한번 해보시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농지는 농지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규제가 가장 심한 것으로 구분해 보면은 가장 심한 것이 바로 농업진흥구역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이 규제가 가장 심하고 그 다음에는 농업보호구역입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규제가 가장 약한 것은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가 되겠습니다. 즉 농지 투자 가치는 인근 대지 가격 곱하기 농지 효용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에서 보는 효용 비율 알아두세요. 효용 비율은 메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구역은 30%, 농업보호구역은 40%, 농업진흥구역 이외의 농지는 60%입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절대 속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 대지 가격이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에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대지 가격이 100만 원일 경우에 진흥구역은 30만 원, 보호구역은 40만 원, 농업진흥구역 외의 농지는 60만 원 선이 적당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농지 가치를 판단하고 투자를 결정하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인근 대지 가격이 제곱미터당 100만 원인데 농업진흥구역의 농지가 25만 원에 매물로 나왔다면 적정 시세는 얼마? 30만 원이죠. 30만 원보다 저평가되었다라고 생각하면 간단히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농업진흥구역은 손 안 대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다만 진흥구역이 보호구역 또는 진흥구역에서 해제 가능성이 있는 경우만 매입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5억 원을 들여서 전원주택을 건축하라고 할 때 5억 원 들어가지고 전원주택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예상 건축비가 만약에 2억 원일 때 5억 원은 어떻게 되느냐? 건축비 2억 원 플러스 토지 매입비 플러스 수익이 되죠. 토지를 2억 원에 매입하면 수익은 1억 원이 되고 토지를 1억 원에 매입하면 수익은 2억 원이 되는 겁니다. 이때 농업보호구역은 일반 단독주택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죠. 또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해야 합니다.
또 보호구역은 자연경관이 좋은 곳이 대부분이어서 전원주택이 컨셉트와도 잘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전원주택은 조망권이 나오고 자연경관을 누릴 수 있는 곳, 도심과의 거리가 가까운 곳이 성부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200평의 토지를 구입해서 농업보호구역의 평당 50만 원,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가 평당 7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다시 한 번 더. 만약 200평의 토지를 구입하는데 보호구역이 평당 50만 원이고 진흥지역 외의 농지가 평당 70만 원이라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보호구역은 1억 원이 소요되고 진흥지역 외의 농지는 1억 4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가 되죠. 이럴 경우에 굳이 진흥지역 이외의 농지를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하는 목적인 단독주택은 농업보호구역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5억 원으로 팔아야 하는 전원주택 가격이 정해져 있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저렴한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원하는 행위가 정해져 있는 경우 그 행위가 가능한 농지를 싸게 구입하는 것이 관건이지 굳이 이것저것 다른 행위까지 할 수 있는 땅을 비싼 가격에 사봐야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제가 계산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메모를 하면은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 번쯤 여러분들 꼭 한번 메모해 두시다가 강의를 들어주시면은 오히려 실전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